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됐고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6월 1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주식부터 볼게요. 미국 주식은 마지막 금요일에 지수가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다,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좋은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이 올라갈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주식시장에서 빠질 만한 이유도 아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저는 6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에 주식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한 번에 쉽게 왕창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서서히 올라갈 것이고, 그것들을 한 번에 확 올리는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서히 올릴 거예요. 분명히 금리는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이제 캐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에 왔다고 하면, 셰일가스가 이제 캐지기 시작하면 유가는 상대적으로 더 이상 오르진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중고차 값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6월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 다시 그 미국에서 그 자금들이 좀 풀려요.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들이 풀리니까 그것들을 좀 기대하고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뭔가 지금 빠질 시점은 아니다. 저는 언제나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지, 떠났다가 뭔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이런 식의 거래는 저는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빠졌다가 저점을 잡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오늘 한국 시장을 보면은요, 지수는 지금 그렇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는 국면이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임상 3상을 지금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강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종목은 SK하이닉스, LG화학. LG화학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지금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의 국면이 있고, 외국의 그 리포트들은 조금 뭔가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어쨌든 LG화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의 그 수익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셀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뭔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LG화학 우선주를 작년에 보유하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그런 주주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좀 모으겠다는 생각이 좀 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2위인데, 시가총액 3위로 네이버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4위로 카카오가 올라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3.89%, 카카오는 4.8%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또 상승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마 이런 성장주 IT 관련주들은 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마다 미리미리 추가 매수해 두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을 보면은요, 업비트에서 뭔가 이 업비트팔 굉장히 악재가 하나 나왔죠. 워너마켓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유의 종목도 25개인가 뭐 이렇게 한 번에 왕창 때려버리고, 그 이유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부의 그런 기준을 부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6월 18일에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은 워너마켓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워너마켓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BTC 마켓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격을 상대적으로 매겨서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에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월등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제가 뇌피셜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마로나 페이코인 이런 종목들은 사실 두나무에서, 그라운드 X에서 굉장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크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마로는 두나무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워너마켓에서 없애는 이유는 거의 뭐 상장 폐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워너마켓에서 없애는 이유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어디서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네, 업비트에서 갑자기 얘기한 거니까, 이거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마른 아침에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40%, 50%의 거의 뭐 하한가를 맞은 셈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그냥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자면, 곧 이제 이 업비트가 상장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네,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코스닥에 상장한다, 뭐 코스피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의 코인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게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뇌피셜이에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밀크 코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밀크 코인이 저는 평단이 2,800원이거든요 지금. 저는 1,000원 이하로 가면은 조금 더 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 투자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을 사라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들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밀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김치코인, 일명 김치코인들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뭐 유의 종목 지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유의 종목 지정이 되지 않은 김치코인들마저도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치코인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코인들도 있어요. 문제가 되고 좀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아무런 기술이 없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없어져서 정말로 제대로 된 코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코인이 밀크 코인이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밀크 코인은 괜찮은 코인이었고, 저는 마로 코인도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업비트에서 이런 유의 종목, 그리고 원화 상장 상패 뭐 이런 것들을 해버리니까 사실 조금 혼란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고, 밀크코인 1,000원 이하가 되면 더 살 생각입니다. 뭐 절대로 따라 사지 마시고, 뭐 제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은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저의 뇌피셜은 업비트가 두나무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코인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코인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하락하는 인생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정말로 바닥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상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은 저는 15% 이상은 들고 가지 마라. 최대 20%.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1%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식과 채권인데, 채권 펀드도 지금 환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채권도 지금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보려고 일단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코인은 15%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만 투자하고 가지고 있고 공부해 보시고 뭐 책을 읽어 보시고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몰라요.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그 어떤 투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접 손실을 겪어보지 않고 직접 수익을 겪어보지 않으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건 권유하지만 뭐 모든 것을 몰빵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힘든 시기예요. 주식도 힘들고 코인도 힘들고 다른 채권도 힘들고 원자재도 이제 상승해서 조금 하락되는 국면에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이 기다리는 시기를 잘 지나가시면 아마 좋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